이슈 토크. 네,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자, 이제 사회가 더 이상 음주운전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일같이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위험성,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황규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음주운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운전자들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직접 이제 또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은 어떤지, 뭐 교육 받는 분들 꾸준히 좀 많은지가 궁금한데요. 예, 저희 공단에서 이제 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 처분에 따라 받아야 되는 교육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 음주반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11만 명 정도 해마다 단속이 됐었는데, 예. 그 이후로 따져보면 13만 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추세고요. 네, 그리고 저희 공단 교육 인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해에 따져봤을 때 9만 2천 명 정도가 전국에서 음주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정말 10만 명에 가까운 수치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된다. 네. 정말 아직까지도 이렇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서 좀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정지나 취소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단순 적발 시에는 100일의 면허 정지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0.08% 이상으로 갈수록 이제 면허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취소라는 거는 이제 취소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따야 되는 상황이 다시 운전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또는 뭐 대인 사고 발생한 경우라면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는 무조건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예. 또한 이제 형사처벌이 이제 저희가 흔히 듣는 뭐 벌금, 징역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네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게 이제 면허 정지와 더불어서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단계가 나눠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지막으로 0.2%를 넘어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외에도 이제 음주 측정 불응이나 10년 이내 재위반, 그리고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 사망 사고 시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제 처벌 규정은 다수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0.03에서 0.08이 면허 정지이고 0.08 이상이면 취소까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몇 잔 정도 마셔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창호법이 처음에 제정됐을 때 0.03%가 이제 소주 한 잔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라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정말 작은 양으로도 크게 우리 몸이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잔도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떤 교육들이 주로 이루어질까요? 저희 공단에서 진행하는 음주운전 교육은 이제 단속 회차에 따라서 1회 반, 2회 반, 3회 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속 회차가 늘어날수록 이제 교육 시간도 참여해야 되는 게 늘어나게 되는데 22년도 7월 달 이후로 이 음주운전 교육 시간도 강화가 됐습니다. 네. 1회 반은 12시간, 2회 반은 16시간, 음주 3회 반은 48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이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게 되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음주 1회반입니다. 이제 1회반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성향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성향과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행동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파악해 보면서 관련된 이제 도로교통법규, 음주운전 관련된 법령들, 그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게 되면서
2, 3회반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토의식 수업이나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심화 음주운전 관련된 상담 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음주운전 성향 진단이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건가요? 나는 뭐 이렇게 끝까지 마시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성격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자극 추구 성향이나 아니면 충동적 성향이냐, 아니면은 뭐 자기 통제력이 높은 성향이냐 등등 여러 가지 성향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 행위를 어떤 수치가 높았을 때 음주운전과 어떻게 연관되기 쉬운지 그것들을 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해 그러네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메타인지를 좀 높여서 네, 내가 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1위가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였습니다. 예.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 외에도 어떤 이유들이 또 있을까요? 실제로 교육생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다 보면은 말씀 주신 경우도 많긴 하지만은 대다수 인원들이 뭐 본인 기준으로 나는 적게 마셨다. 또는 이제 음주 후에 시간이 꽤 지났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았다. 예. 또는 집이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잠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정도 마셔도 늘 걸린 적이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거나 뭐 네, 진짜 맞습니다. 좀 다양한 답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절대 안 된다라는 네. 거고요.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아직도 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생들한테 질문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술 냄새가 나는 택시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아이고. 집에 가기, 아니면은 술을 먹은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집에 가기. 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비교를 해보는데 네. 일단 둘 다 잘못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은 교육생들은 그래도 좀 후자가 낫지 않겠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리해보면 사람은 좀 자기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은 설마 그러진 않을 거야 하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결국에 음주운전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남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격한데 예. 나에겐 좀 굉장히 너그러운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자,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도 돌더라고요. 예. 이게 음주운전을 좀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 음주운전은 이제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크지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반복입니다. 매년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해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 실태를 조사를 하는데요. 네. 매년 음주운전 재범 비중은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이상은 다시 절반가량이. 적발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때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네. 차에 이제 호흡 측정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그런 기기를 달도록 이제 법이 작년에 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공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자기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뭐 동기를 강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제 주로 긍정적인 행동에만 좀 떠올리기가 쉽지만 이제 음주운전에도 적용되기가 쉽습니다. 네.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복잡한 상황을 건너뛰고 이제 음주운전을 시도했을 때 단속도 안 되고 사고도 안 났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먹어도 잘한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이제 운의 영역에 올려놓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운의 영역에 놓는 것은 정말 뭐 나도 위험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음주 상태에서 하는 운전, 이게 도로에서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사례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폐해도 심각합니다. 지난 23년도에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를 돌이켜 보는데 당시 운전자가 만취해서 차로 향하는 모습이 CCTV로 포착이 됐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 사고 이후로도 이제 전국에서 연달아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알코올은 우리 뇌부터 모든 경로에 이르러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운전자가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 운전이란 작업은 이 상태에서는 거진 불가하다 보는 것이죠. 또한 음주운전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일단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걸리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를 하다가 또는 뭐 역주행이나 과속 등 난폭한 운전 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주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음주 측정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2차적인 예. 문제들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다양한 이유 중에 이제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좀 꽤 지난 것 같아서 운전을 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침에 숙취운전까지도 네,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근데 운전자 스스로도 아침에 술이 깼는지 아닌지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네. 스스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본인을 과신하셔서도 안 되고 네네.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려면 너무나도 변수가 큽니다. 사람의 성별부터 시작해서 체중, 체질, 음주를 실행한 기간, 건강 상태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숙취에 단속되는 사례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시간당 뭐 0.0125%의 알코올이 내 몸에서 소멸한다. 뭐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대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함부로 대입하시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 운전뿐만 아니라 술 마시고 나서 뭐 자전거나 요즘 그 전동 킥보드라고 하죠. 이런 걸 타고 집에 간다. 이런 걸 타면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인 거죠? 네, 음주운전에 해당을 하고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일단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살펴보면 이게 음주운전 금지 조항인데 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네. 자전거 음주운전 시는 이제 적발 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하십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저녁에 한번 자리를 갔다가 네. 집에 갈 때 보면 친구들이 차는 안 되니까 이런 거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심심찮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옆에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는군요. 그 친구들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 수단을 이제 법적으로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동 킥보드 외에도 최근에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도 포함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면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음주운전 적발 시에 10만 원 그리고 측정 거부 시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면허 정지 취소가 가능하다. 라는 그 부분을 꼭 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교통사고 시 이제 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도 도로 교통사고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해가지고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음주운전을 안 했어도 뭔가 이제 음주운전을 예상이 되는 사람에게 술을 주거나 아니면 옆에서 권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말씀 주신 경우라고 하시면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을 좀 묘사를 해보면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 차 키를 주거나
아니면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하는 이런 행위들이 해당할 수가 있는데 네. 형량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을 부추긴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도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뜯어 말려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게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지금도 누군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딘가에선 또 단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발생했던 사고였는데 인천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에 차량과 충돌해서 2명이 돌아가신 이제 안타까운 사고 또한 불과 며칠 전에 존재했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의견 조회를 해보면 뭐 처벌을 세게 해야 된다, 단속을 뭐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한데 네. 처벌은 지금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알려진 특가법 외에도 네. 뭐 도로교통법의 변화 그리고 작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올해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생기는 등 앞으로 제도적인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TV나 뭐 유튜브 등지를 찾아봐도 다양한 음주 사고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그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쵸.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이제 음주운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여러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정말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먼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앞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들을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에 차가 이제 좀 의심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비틀비틀한다거나 비틀거린다. 예, 비틀비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틀비틀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왜 술 먹고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네네. 약간 비틀 흔들거리죠. 왔다리 갔다리 네. 하는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운전 중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시면 지체 없이 이제 인근 경찰서에 이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날도 풀리고 뭐 이렇게 술자리도 많이들 가지실 텐데 오늘 이 소식들 좀 교육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 한 번씩 다시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황규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